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 출간기념 온라인 북토크 사회 비슷한 것을 맡게 된 금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 출간된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 작가님인 정지돈 작가님과 그리고 또 오한기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독자분들께서 미리 주신 질문도 함께 나눌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지돈 작가님과 오한기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오한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돈입니다. 근데 진짜 어색하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빛 배경이 엄청 화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진원 씨 생일이세요? 아니요. 꼭 할머니가 쓰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지. 제 생일 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시 책이 나오니 좋네요. 네. 근데 진짜 막 지금 이게 화면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옆에서 빛도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늘 햇살이 되게 좋아갖고. 네, 그렇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얘기하니까 막 되게 어색하고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정지돈 작가님 오늘 여기 또 해주실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뭐지? 이게 북클럽 문학동네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번에 나온 책이 신청을 해서 아마 막 무슨 이런 패키지로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막 작가 레터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편집자나 뭐 또 이쪽에 직원분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간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아마 이거를 뭉클한 선택, 네, 뭉친이 뭉클한 친구예요. 뭐죠? 네.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셨나요? 네, 역대 최고 매출이었어요. 와. 아, 진짜요? 갑자기 책임감이 엄청 드네. 아니,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거를 근데 이게 두 분도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네, 못 봤어요. 어떤 거?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만 나가는 편지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그거 써달라고 하셔갖고 아니 무슨 편지야 막 편지 안 쓴 지 너무 오래됐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편지 쓴 거 말고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쓰는데 막상 쓰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저는 되게 즐겁게 썼거든요. 짧은 편지인데 보고 싶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 책에 대한 것도 그런데 편지 되게 짧지만 어떻게 읽었는지가 막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마침 이거 하는 김에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죠. 그거는 못합니다. 저는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글로 쓰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재밌게 잘 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 날씨가 아직 따뜻하다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같은 것도 독자분들께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저는 되게 근황은 아니고 오늘 그렇고 되게 춥다 그래요. 요즘에 진짜 딱 며칠 전 어제부터 추워졌잖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엄청 두꺼운 니트인데 안에 히트텍을 2개 입고 나왔어요. 저는 제가 춥다고만 하면 와이프가 막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고 이러는 편이라서 근데 집에서도 그런 소리 좀 들으시죠?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저 근데 원래 워낙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러니까. 약간만 추워지면 정현 씨랑 예전에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저희는 히트텍을 되게 열심히 입는데 내복이죠 히트텍이. 근데 그거를 식목일 날 그러니까 개천절에 입기 시작해서 식목일 돼서 벗는다. 그쵸. 맨날 그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1년의 절반은 함께 하는 거죠. 그쵸. 내복과. 근데
약간 이야기 왜 하나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보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덥다. 먼저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편집자분께서 그 21세기 버전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 에세이 버전으로 라는 제안을 듣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 제안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글쎄요. 근데 구보 씨의 일위를 제가 원래 좀 좋아해서 박태원의 특히나 저희 한국 소설가 중에 예전 작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박태원, 구보 씨의 일위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이 행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 과정? 그 이후에 북한으로 가서 사실 북한으로 넘어가서 역사 소설을 썼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저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오도니즘 작가가 그렇게 북한으로 가서 뭐 역사 소설을 쓰는 게 일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때문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그런 작품 궤적을 보면 그 전부터 그런 지점들이 있고 천변 풍경 같은 거 네. 보셨죠? 역시 평론가들은 중에 하나만 봤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 재밌어서 재밌겠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하루 동안 딱 펼쳐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같은 정말 컨셉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어떤 걷기, 뭐 도시 그리고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도 그 주변 작가들, 친구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걷기라는 게 사실은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금 저희는 이제 산책 그러면은 어떤 휴식으로서의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쉰다거나 명상한다거나 그런 리프레시하는 아니면 운동으로서 이런 식으로만 보는데 사실 산책의 유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친구라는 거 그리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잘 관찰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아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해야겠다. 걷는 것인 동시에 길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길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제목을 딱 들었을 때 그리고 이 책이 출간이 결정되고 나서 처음에 정진훈 작가님께서 아 이것을 표지로 하면 어떻겠냐 하고서 오한기 작가님이 손글씨로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니니라고 쓴 거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건 너무 홍상수 아니냐 그런 그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의미로 지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약간 그런 개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공통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더 코먼의 이제 번역어인데 뭐 이를테면 뭐 물이나 토지, 공기 같은 어떤 인프라 혹은 뭐 공공 서비스, 그 사회적인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이제 개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모두를 위한 것이나 누구 한 사람의 소유는 아닌 그런 것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산책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짓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약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스피커 광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클릭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연결이 됐는데 고객님을 위한 상품 이렇게 해놓고 밑에 900만 원짜리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객님을 위한 것이지만 고객님의 것은 아닌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이 제목에도 이런 자본주의적인 일종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가 쇼윈도우를 봤을 때 저것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전시되어 있는 것인데 가격표를 보면은 이제 내 것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또 역설적인 것을 의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산책자라는 게 자본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정말. 의미에서 지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평론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탁월하시네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정말 일치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고 사실 이 제목은 그냥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라틴어에 나오는 어떤 경구, 격언 같은 그런 거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너무 똑같아서 네, 근데 사실 그런 거죠. 도시가 사실 그렇죠. 도시 그냥 지금 뭐 자본주의 이런 거 얘기했는데 꼭 자본주의가 아니고 아까 공공적인 것도 얘기했는데 공통적인 거 공기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떤 도시에서 어떤 지점이나 내가 느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만 여기 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하다못해 방도 없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약간 제가 자주 하듯이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누구의 것이 아닐 때여야만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게 그리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들하고 좀 어울리는 게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죠. 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네네. 해볼까요? 해주시죠. 이번 작품은 주간 문학동네라는 웹페이지에 연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문에도 묘사가 돼 있어요. 수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이 연재를 하면서 가장 2주에 한 번씩 연재하셨나요? 네. 2주에 한 번씩 전화를 받아서 글이 안 써진다고 힘들다고. 제가 예, 저 씨한테? 전화해서 대신 좀 써달라고.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쵸. 뭐 돈 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돈 준다고? 원고를 주겠다 대신 네. 써달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음. 다른 작품보다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또 이렇게 좀 짧게 연재를 계속 가져가는 게 이제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근데 이거 질문 보내온 거 보고 네네. 제가 그렇게 내가 전화를 많이 했나? 왜? 평소보다 안 했던 것 같은데 나는 2주에 오히려 한 번? 2주에 한 번? 정확히 2주에 한 번씩 연재가 그거 돌아오니까 없어요? 하고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이제 전화 오면은 마감일이구나. 아니 근데 이게 그 참 과거는 미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썼던 글 중에서 되게 쉽게 연재할 때 좀 덜 즐겁게. 힘들었다. 즐겁게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주변 사람을 괴롭혔군요. 괴롭힌 건 아니고 근데 이게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사실 연재할 때는 이게 좀 지난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량이 이게 짧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뭐 일반적인 칼럼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긴 편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내가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막 10매, 20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말을 좀 하다 말아야 된다거나 할 수 있는 말들을 좀 못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여러 번 회에 걸쳐서 쓸 수도 있고 30매, 40매 쓸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자유로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막 리뷰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근데 재미있다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쓰면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다시 읽을 때도 그랬고 그렇지만 그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라 그래야 되나? 쉽게 말하면 의미 있는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소한 일상 에피소드거나 아니면 내 감정, 내 경험도 넣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도 쓰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러니까 또 되게 빡세더라고요. 내가 그냥 쓸걸. 그 되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쓰신 거네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준다는 기분으로. 아니죠. 돈값 해야 된다. 사서 볼 독자들을 위해서. 근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공부하는 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같이 뭐 나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꼭지들은 일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아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기 씨한테 그래갖고 공부해서 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고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또 소화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2주에 한 번으로 하기에는 약간 너무 좀 빡센데? 빡센데? 그것도 어떻게 해내셨네요? 그러니까요.
해낸 걸까요? 뭐 어떻게든 하긴 했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한 축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개념적인 부분, 어떤 독자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한편, 이제 다른 쪽 부분은 우리가 에세이에서 흔히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또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류에서 나누는 어떤 대화들, 친구들과의 만남, 특히 그런 부분에 이제 오한기 작가님과 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최근에 검색하다가 제가 어떤 걸 봤는데 이 어떤 이런 트윗이 있더라고요. 오한기와 금정현이라는 사람이 정지돈 작가가 지어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실존 인물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기 씨는 어떠셨어요? 이 책에 등장한 본인의 모습이 약간 사실 그대로다? 아니면 많이 왜곡됐다? 우선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나온 편이라서 좀 익숙했는데 와이프가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 봤다고 왜 이렇게 저보고 많이 나오냐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지, 한기 씨가 의도해서 나온 거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일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친구나 지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작가는 이제 한국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깜짝 놀랄만한 점이구나 생각했고 저는 이분이 그때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친구들을 나오게 하나 저희 입을 빌려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이분이라 하면 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정지돈 작가님이 그런 거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아 그래서 네네.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웃긴다. 근데 저희 와이프도 이 책을 봤는데 네.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영광. 예전에 그 암살 영화 개봉했을 때 전지현 배우가 1인 2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암살 본인이 나오셨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전지현 배우가 뭐 좀 지루할만 하면 제가 나오고 좀 지루할만 하면 제가 나오고 너무 재밌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진짜. 저희 아내가 웃긴다. 좀 지루할만 하면 이제 남편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최고의 반응이네요. 제가 원했던 반응입니다. 그러면 정말 2명의 독자를 얻었네요. 네, 저 와이프도 재밌게 읽었다고 하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일화와 어떤 이론 간의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좀 그래도 밀착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반응은 어떤가요? 근데 그가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거에 관련해서 워낙 많은 얘기를 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런 거죠. 사실 진짜 되게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어울린다는 자체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사적인 얘기인데 이게 그냥 사적인 얘기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생활의 교훈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꼭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들이랑 모여서 시시덕거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무리짓기?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분명히 또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막 염려가 되는 면이 사실 없진 않아요. 뭐 제가 책에도 썼는데 어떤 분들은 안 쓰면 어떠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는 여러 번 두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썼던 글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처음 소설을 썼는데 그때 기억나? 초등학교 때 무협지랑 판타지 소설, 추리 소설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처음 썼는데 그때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다 제 친구로 했거든요. 학교의 친구 이름 이랬더니 무협지면은 뭐 절대검신 금정현 뭐 이런 식으로 뭐 철권 오한기 이렇게 해서 등장을 시키고 근데 친구의 그 캐릭터를 좀 빌려갖고 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의 캐릭터를 빌리지만 당연히 친구일 순 없죠. 좀 다르죠?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친구들도 되게 재밌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려지다니. 꼭 그림 그린 자기 모습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그 소설을 써서 반에서 돌려보는데 친구들이 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자기들끼리 자기도 나도 쓰고 싶어 나도 그래서 자기 친구 자기 가족 누군가 등장하는 거를 쓰는 거죠. 그걸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역시 훌륭한 작가는 떡잎부터 진짜. 다르다는 말이 타고나네요.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진짜. 네, 진짜. 조등 시절부터. 네. 기회 보이시죠 지금? 약간 위인전 같은 느낌인데, 네. 진짜 좋겠다. 근데 아무튼 진짜 그랬었고 그게 저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좋아했던 것 같아 썼으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다시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독자들도 이렇게 일상이나 사생활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들로 글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나도 쓰고 싶다라는 감정을 불러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이 가지고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은 다른 무엇보다 나도 쓰고 싶어라는 느낌의 맞아요. 감정, 막 감동, 압도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은 그리고 모든 소설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이라도 등장인물이라 함은 당연히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쓰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됐으면. 근데 두 분은 역으로 막 제가 두 분 이렇게 막 쓰는데 보고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야, 이건 빼야 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딱히 뭐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이런 말 했었지. 생각 안 하고 했었지 많은 있었는데. 것 같아. 했었지. 좀 부끄러워지고 막. 부끄러워지고. 야, 뭐 여기 보면 팔꿈치 얘기라고 하는데 막 완전 헛소리 같아서. 팔꿈치. 뭐 그런 얘기 팔꿈치의 노래를 들어라. 좀 좋게 해석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감의 근원이죠. 정말 지돈 씨 덕분에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책에서 나온 말 같네요. 그럼 또 제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산책을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산책을 좀 가끔 하는데요. 산책하면 좀 걷다 보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풍경이 단조로워지거나 막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막 얼른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순간이 있는데 또 약속이 있다든지 뭔가 사러 간다는 목표가 있으면 또 집에 얼른 가고 싶고 걸어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고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산책의 임계점을 초월하는 순간이 좀 있더라고요. 계속 걷고 싶다. 혹시 그때가 좀 제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인데 힘들지도 않고 뭐 보는 것마다 영감도 떠오르고 하는데 정지돈 작가님도 이제 그런 순간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산책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진짜 전혀 힘들지 않는 순간. 그게 어떻게 언제 왔어요, 한기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남에서 태릉까지 걸어간 적이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약간 송정동쯤에서 그러더라고요. 걷는데 중독되고 걷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러너스 하이 같은 건가? 어. 워커스 하이인가? 그런 순간이 있어. 그런 순간을 좀 기다리면서 걷게 되는데 잘 오진 않고 혹시 그런 산책이 있었는지 혹은 대답하기 어렵다면 좀 가장 즐거웠던 산책이 있었는지. 아니,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날씨나 주변 풍경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와, 이거는 정말 끝없이 걷고 싶다. 계속 걷고 싶다라는 기분이 드는. 근데 이제 뭐 그게 근데 어떤 특정 왜 그럴까? 언제 그런 게 올까? 그 생각을 안 그래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고 전에 사실 그때 대전에서 있었던 토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경험을 말하면 지금 한기 씨가 말했듯이 뭐 원래 늘 다니던 도시라도 조금만 다른 루트로 들어갔을 때 다른 루트로 들어갔는데 그쪽이 풍경이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갑자기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도파민인지 세로토닌인지. 최근에는 되게 짧은 산책이긴 했지만 그렇게 임계점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 최근에 두산 갤러리라고 종로 5가 쪽에 있는 갤러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렸다가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보통은 그 두산 갤러리가 이제 그쪽에 뭐 사는 사람이나 일정이 있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 그런 데 가면 거기 이제 종로 5가 광장시장 안쪽에 있는 어디 골목에 있는데 거기 말고는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들렸다가 바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그쵸. 아니면 거기서 바로 차 타고 옮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가 지하철 타고 갔다가 여기서 회화로 가서 회화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가 타기가 애매하니까
보니까 가깝더라고요. 이 동네는 살아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가깝네 하면서 그 두산 갤러리에서 회화로 걸어가는데 그 길이 회화는 많이들 가보시잖아요. 대학로는. 근데 대학로를 원래 제가 진입할 때랑 전혀 다른 경로인 거예요. 네네네. 보통 대학로를 갈 때 뭐 교통수단을 안 이용해도 저는 좀 루트가 어디로 가지 보통은? 저쪽으로 창경궁? 창덕궁, 창경궁 그쪽을 통해서 그냥 간다거나 그렇거든요. 아니면 뭐 성균관대학교 하고 뭐 이어지는 코스로 간다거나. 근데 아무튼 아니면 한성대 쪽에서 간다거나 그랬는데 종로 5가에서 그 가는 짧은 길에 뭐 전혀 몰랐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이런 게 거기 있더라고요. 되게 근데 건물이 되게 특이하고 예뻐요. 저는 뭐 종교가 있고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건물도 되게 특이하고 풍경도 특이하고 그래갖고 딱 들어갔는데 근데 골목에 사람도 없고 갑자기 그래서 너무 좋다. 이게 내가 이게 걷는 걸 좋아하는 이유지. 그러고 또 최근에 비슷했던 건 이건 짧게 얘기하면 그냥 신당동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신당동에서 금호까지 걸어갔어요. 저도 걸어봤어요. 신당 거기 되게 재밌죠. 특이한. 심리 거쳐서 이렇게. 왜 근데 그 코스가 아닌가? 딱히 걸을 일이 있는 코스인가요? 저는 집 보러 다녔죠 그때. 이사갈 집 보러. 와이프랑. 본의 아니게 걷게 됐지만 좋더라고요. 집은 잘 찾았나요? 다른 데 구했죠. 역시. 그냥 저는 그냥 신당동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만약에 카페나 약속 같은데 그런 데를 간다. 요즘은 카페가 되게 특이한 데 많이 생기잖아요. 뜬금없는데 동네도 생기고 지도 보고 찾아니까 그러면 카페에서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보통 네네. 막 3, 4시간 네네.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이동하는데 그게 아니라 카페에서는 한 1시간 정도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커피를 가지고 나온다거나 뭐 커피 다 마시면 그냥 나와서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동네 주변을 못 가본 동네면은 지도 보고 길 대충 보면은 이게 괜찮겠다? 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택가가 많은 쪽으로 아파트 단지랑 상업지구가 많은 쪽 말고 주택가가 좀 있는 쪽으로 해서 보고 루트 쓱 보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근데 대부분 재밌어요. 주택가가 재밌더라고 저도. 맞아요. 대부분 재밌어요. 그리고 주택가 중간중간에 나온 상가들이 더 재밌고 집 보러 다니세요? 이건 씨도? 집을 보면서 얘기하죠. 정말 이 집 너무 마음에 든다. 하지만 내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이번 책 부제가 이제 서울과 파리를 걸으며 생각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도시 산책기, 그러니까 시골을 산책한 건 아니잖아요. 그 도시 산책기인데 이렇게 들으면은 약간 느껴지는 어떤 뭐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독자분들마다 느끼시는 건 다르겠지만 뭐 보통 뭐 에세이에서 기대하는 어떤 이 바쁜 도시 속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 내 안에 내면에 이제 어떤 침잠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어떤 다른 속도감의 이야기, 약간 혹은 또 아니면 뭐 낭만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힐링에 가까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힐링 같은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낭만과도 거리가 멀고. 그래요? 저는 약간 힐링의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요. 그 원고를 쓰면서 중점을 두신 부분이 그럼 힐링? 위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무튼 네 그래서 뭐 딱히 뭐 또 다른 부분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도시에서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 도시 사니까 물론 이제 시골에 살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고 그것도 너무 좋고 저도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도시 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뭔가를 느껴야 되고 제 취미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걷는 거고 산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뭐 그런 거죠. 옛날 산책이나 옛날에 막 그 유명한 책들 뭐 걷는 것의 어떤 즐거움이라던가 느림의 뭐 그런 거 즐거움? 걷기의 즐거움인가? 뭐 그런 되게 많죠. 지금도 그렇고 산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의 걷기라는 건 그리고 뭐 옛날 사람까지 아니더라도 유명한 철학자 뭐 제가 잠깐 나오지만 칸트 뭐 다윈 이런 사람들은 다
되게 유럽에 자기 별장 있고 자기 정원 있고 뭐 거기서 걷고 막 이러잖아요. 도시 걷고. 근데 이제 서울에 살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살아도 저희가 이 걷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고 이 걷기에서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좀 쉽지 않은지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그런 경험들을 좀 자유롭게 걷기라는 걸 중심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산책로 같은 걸 요즘 많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산책로 걸어보면 알지만 이게 산책로 물론 좋은데 사실 몇 번만 걸으면 되게 지루해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파워워킹 하면서 막 운동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또 산책이랑 또 다른 거죠. 네. 저는 걷기라는 게 건강, 운동이 그냥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건강과 뭐 운동도 하나의 축인 거지. 걷기 속에, 산책 속에 하나의 축인 거지. 막 완전히 내가 막 이렇게 걸어서 건강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은 산책의 맛이라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조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과정이 이를테면 지금 정현 씨가 말했듯이 산책이라는 걸 낭만하는 걸 경계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책이란 게 되게 쉽게 낭만화하기 굉장히 쉬운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와는 꼭 정반대되는. 근데 사실 산책이라는 걸 역사를 쭉 보면 제 책보다 근데 이 걷기의 인문학이라고 제가 책에서 여러 번 인용하는 그 리베카 솔리 책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산책이 사실은 그렇진 또 않거든요. 산책의 역사를 보면 산책이나 걷기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술과 어떤 예술과 인간 뭐 자아가 어떻게 주체의 역사가 심지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보이는 거죠. 이 근대적 주체와 뭐 모더니즘적 주체와 되게 민망해하세요. 입이 민망하네. 바싹바싹 마르시는 거 같아요. 네. 제가 뭐 정색하고 얘기하면 잘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너무 네. 그 햇빛도 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 덥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게 근데 약간 농담처럼 하긴 했지만 재밌긴 해요. 엄청 재밌는 왜 예전에 산책이 어떤 의미로 있었는지 이를테면 소요학파라고 하는 네.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거잖아요. 걷는 소요하다, 걷다, 돌아다니다. 근데 이 소요학파에서 말하는 산책은 그냥 혼자 걷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카데미 회랑 같은데 주랑, 회랑 이런 데를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 산책은. 그러면서 생각들을 막 얘기하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도시가 막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올라오면서 혼자서 그리고 근대적 주체가 생기면서 내면에 집중하는 산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뭐 그런 거죠. 너무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피해서 평온하게 자신을 다듬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이게 산책이라는 거, 걷기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다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제 책을 읽으면? 되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네요. 아무튼. 네. 저도 저는 이 책에 물론 많이 나오지만 예전부터 정지훈 작가 풍경 묘사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쓴 작품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뭐라 장기랄까 그런 거 갖고 있구나 이분이. 팔색조다. 되게 유명한 말. 팔색조구나 작가. 근데 옛날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대사관 에피소드라던가 그런 얘기들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요새 최근에 발표하신 글 중에 지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양준혁 선수 만난 얘기? 버나더스 매거진 웹진이라는 목욕탕에서 대구 목욕탕에서 어렸을 때 그 얘기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근데 저는 저도 글을 쓰는 입장에서 이야기도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가님은 너무 많이 드러내니까 또 이게 경계하는 부분 이런 게 또 없을지 궁금해서 저도 요새 이제 쓸거리가 떨어지면 저한테 재료를 좀 찾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 상담을 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네요. 네. 저는 전혀 고민 안 하는데. 그래요? 저는 뭐 저를 별로 드러낸 적이 없어갖고 한기 씨는 그 최근의 소설들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약간 자서전적 막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거리가 확실하고
제 이야기 같지만 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에세이에서는 뭐 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질문 또 있나? 근데 에세이에서는 그래서 에세이를 되게 쓰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라고 100% 일치한다? 그런 걸 기대한다? 네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일종의 미세 조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내가 그런 거죠. 일종의 페르소나를 나에 따른 페르소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토크할 때 나와 사석에서 얘기하는 나는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조금씩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드가 있어야지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도 이제는 전혀 그런 거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누구 앞에서 말한다는 게 엄청 부끄러웠죠. 너무 힘든 일인데 이 페르소나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되면 좀 되는 건데 이거를 에세이에서 만드는 게 되게 중점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이 글쓰기에서 에세이에서의 페르소나를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진실을 쓴다 거짓말을 쓴다 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고 한마디로 이거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에세이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다. 가면을 바꾸듯이. 아니 근데 쓸 때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어렵다. 근데 뭐가 모르겠네. 정현 씨는 근데 엄청 잘 쓰잖아요. 에세이 마왕이잖아요. 아무튼 택시부터 네. 시작해서 네. 왜 얘기를 좀 해요, 본인 얘기도. 시간이 없어서. 시간도 누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솔직하게 이제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체면, 정지돈이라는 일단 어떤 사회적인 체면 인기 작가의 체면을 고려했을 때, 소셜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 자체 검열, 이제 덜어낸 부분은 없는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뭐야, 어떤 지점에서 그런 게 느껴지셨나요? 아니 뭐 그냥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에세이 쓸 때 어떤 것에 이제 어떤 한 사건을 둘러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걸 다 쓰기에는 약간 뭐 흔히 말하는 비방용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글로써 남들한테 이제 전해졌을 때 약간 왜곡이 될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표현이 너무 약간 조금 사회적으로 좀 올바르지 않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덜어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당연히 쓰지 말아야죠. 그럼 뭐 당연히 뭐 얼마나 있었나 그런 걸 물어본 거 없던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네. 없죠. 아니 근데 그냥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런 생각은 해요. 이것도 이거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이제 약간 좀 심각해지거나 얘기가 길어질까봐 그렇긴 한데 너무 네네. 맞는 말인 게 이를테면 제 사회적인 체면이라기보다는 글 쓸 때 그런 거가 너무 중요하죠. 이를테면 내가 뭘 한다고 남이 기분 나쁠 글을 쓰면 안 되지 않나? 당연히. 그러니까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어떤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봤을 때 기분이 나쁘다면은 내가 무슨 저널리스트도 아니고 폭로하는 것도 아니고 저널리스트라 할지라도 그런 걸 고민하잖아요. 이건 아주 표피적인 그렇죠. 건데 네네. 사회적인 어떤 그 필요성과 이것의 그거와 이거를 저우지를 하잖아요. 공익과. 근데 뭐 당연히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죠. 뭐 예술적 이유 때문에. 근데 사실 예술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검열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예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착각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히려 검열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모든 예술에서 가장 많이 검열되는 건 재미없는 게 가장 많이 검열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식의 재미가 됐건 네. 시장의 검열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이거는 근데 아무도 검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렇죠. 이것은 아무도 검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들이 사지 않을 것은 쓰지 않는데.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검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늘 모든 작가는 어쨌든 쓸 때 선택을 하는데
검열은 필연적인 것인데,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검열이 막 진짜 옛날에 뭐 독재 정권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문화돼서 잡아 들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거가 아닌 종류의 이런 검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근데 뭐 제 체면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체면인가?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진짜 되게 하기 싫다. 이거가 근데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다들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고 그러겠지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릴 때나 뭐 20대 때 엄청 힘든 기간, 네네네. 그리고 네네. 이게 질문일 수도 있겠다. 답이게 나오는 어떤 이야기랑 결합했을 때, 도시랑 결합했을 때, 걷기랑 결합했을 때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남들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 아니, 좀 적절한 좋은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징징댄다의 좋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징징댄다. 그냥 아무튼 뭔가 그게 그래서 힘들었던 이야기는 있더라도 좀 유머러스하게 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냥 제가 그런 거를 굳이 나는 그런 거를 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그 뭐 그래서- 작가의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또 독자분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겪어왔고 그때 어떤 진실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책을 통해 읽으면서 나는 이 작가와 영혼의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약간 이런 독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보통 그런 독서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아, 네네. 네, 근데 이게 쓸 때는 잘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돼. 다르니까. 안 된, 네. 그냥 내가 지금 진짜 힘들면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지금 그렇게 힘든가? 힘들지. 하지만 힘들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는 근데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잘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에세이에서 어려웠던 경험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은. 하지만 언젠가 쓸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꾸 이게 그냥 생각하는 습관 때문인가? 자신하고 거리를 둬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뭐 아까 낭만화를 경계하고 블랙 코미디처럼 보이고 이런 것도 그러면 제 그냥 일상을 또 다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어떻게 나와의 거리를 둬서 페르소나를 만들고 어쨌든 에세이지만 이 어떤 미학화를 나름 해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한다는 건 참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참 견디기 힘든 종류의 것인 것 같다. 햇빛이 또 엄청 세게 들어오네. 작가님 얼굴에 이렇게 햇빛이 착 들어오네요. 얼굴 탈 것 같다. 자연 조명처럼. 네, 저도 산책하는 소설 쓴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저도 실제 그 동일한 거리를 산책하면서 쓴 소설인데, 저는 산책을 하면서 이제 좀 메모를 했어요. 떠오르는 문장들이나 생각들을. 네네. 근데 그건 제가 소설 쓰기란 목표를 갖고 이제 산책을 했으니까. 근데 이 에세이를 쓸 때, 파리에 체류하실 때 이야기, 그 전의 이야기 계속 쭉 나오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에세이를 쓰시기를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 경험을 하시고 후에 결정을 하신 거죠, 아마.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거를 원래 쓰기로. 원래 파리 가기 전부터 제안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쓰기로 계획하고 파리에 간 건지. 그쵸. 아, 그랬어요? 아니죠. 그랬어요? 이거 진실성 논란이도. 네. 아니면 파리에서 네, 정확하게 네. 시기가, 저희가 계약을 언제 했나요? 2018년. 하고 갔네. 그 하고 갔네. 그러면은 염두에 두고 이제 파리에서 걸으실 때도 다 글쓰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셨구나. 그런 걸 보통 염두에 다 두나? 잘 모르고. 아, 근데 어, 사실은 그 파리가 레지던시 때문에 간 거라서 네네. 그랬어요. 아, 파리 꼭 갈 생각 없었죠. 원래 이 책을 기획했을 때는 서울에서 걷는 거였죠. 그쵸. 그곳이 파리는 이제 전혀 없었죠. 서울이었구나. 파리는 네. 전혀 없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기 씨 아까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전에 한기 씨는 메모를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하고 가요? 핸드폰. 핸드폰에 하고
봐요 나중에? 네, 많이 보죠. 아, 나중에 봐요? 메일로 보내거나 저한테 어. 문자로 보내거나. 뭐 어떻게 그냥 저만 알 수 있는 언어로. 암호 같은 거 너무 궁금하다. 아니? 오한기의 메모장을 훔쳐야겠네. 아무튼 그럼 좀 의문이 풀리네요.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걸로 에세이를 쓰셔야겠구나 염두에 둔 상태로. 아니 그러면 그때 어쨌든 일어났던 일을 그럼 이거는 책에 들어갈 에피소드가 되겠다 하고서 이제 뭐 메모를 해둔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러프하게 이제 스케치처럼 해둔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메모랑 스케치를 거의 안 하고 옛날에는 메모를 조금씩 하긴 했었는데 메모를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것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 원칙은 내가 글을 쓸 때 기억나는 것이 글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메모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는 그거는 내 이상한 고집이시. 진짜 내 것이 아니다. 약간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 내가 그때 글을 쓸 때 이걸 쓰기로 해서 쓸 때 나오는 기억들로 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늘 그렇게 했었고 많이 그렇게 해서 그냥 기억 안에 그냥 있는 기억들을 쓰는데 근데 이게 왜 지금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냐 그 말을 왜 했냐면 제 옛날에 기억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름도 잘 외우시고 어려운 네. 이름들. 근데 기억력이 이제 나빠져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진짜 메모 제가 정말 똑같은데 음. 진짜 저도 어렸을 땐 기억력이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쓸만한 기억력은 된다. 근데 이제 내가 쓸만한 기억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일기를 쓰게 돼요. 쓰잖아요. 네. 맞아. 확실히 도움이 돼요, 이게 쓰니까? 근데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느라 하루가 너무 모자라요. 뭔가 없고 그냥 일기만 쓰다가 하루가 끝나게 그 되는 정도로 그런 자세히 쓰시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다 뭔가 근데 다시 찾아보진 않게 되던데. 그냥 그런 애들이래. 그런 작가들. 네네. 존 치버나 그런 아, 작가들처럼 네네네네. 이렇게 이만큼 해서 나중에 책으로 내면 되지 않아요? 존 파우이즈나 이런 애들처럼. 알겠습니다. 네. 얘기하니까 근데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정현 씨도 그때 제가 이제 한기 씨는 그때 못 왔지만 정현 씨랑 상우 씨랑 제가 파리랑 런던에서 같이 걸었잖아요. 그리고 정현 씨는 목적이 있었고 아, 그렇죠. 정현 씨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파리에서 그때 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기억 속에. 아무튼 저는 그 파리에서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죠. 네. 근데 그 책에도 잠깐 나와있지만 제가 조지 오웰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파리에 간 거고 때마침 상우 씨랑 진원 씨가 거기 계셔가지고 만나서 같이 제가 두 분과 함께 조지 오웰의 행적들을 쫓아서 다녔죠. 두 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걸을 거냐고 우리가 여기를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투덜투덜 했던 게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제가 지돈 씨한테 우리 파리에 왔으니 달팽이 요리라도 먹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했더니 지돈 씨가 정현 씨 미쳤어요?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왜 미쳤어요? 그랬죠? 뭐 그거 본인이 알겠죠? 그게 다였나요? 정현 씨 되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게 내가 아는 금정현이 맞나? 하면서 눈썹을 이렇게 꿈틀꿈틀대면서 정현 씨 미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먼저 런던에 갔고 며칠 지나서 지돈 씨가 런던에 왔어요. 근데 지돈 씨가 저한테 정현 씨 달팽이 요리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진짜 웃긴다. 네, 정말 좋은 기억입니다. 정말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 그게 풀어서 하면 너무 그냥 정현 씨랑 상우 씨랑 다니는데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잘 몰랐던 거죠. 그때 딱 파리 가자마자 같이 걸었는데 네. 그렇게 가서 막 식당 가서 막 미슐랭 아니더라도 달팽이 요리 같은 거 시키고 하면 이거 돈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그리고 막 정현 씨는 또 되게 또 부르주아니까 부르주아를 싫어하니까 부르주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현 씨 너무 정반대 아니에요? 부르주아하고 부르주아를 싫어하는 건 너무 네. 싫습니다. 네. 부르주아인데 부르주아를 싫어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먹는 게 상상이 안 된다.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정찬 막 디너 같은 데서 그래서 정현 씨 왜 그래요? 막 그래서 안 먹었는데 이제 정현 씨랑 상우 씨가 먼저 런던 가고 제가 한 며칠 있다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른 친구가 와서 같이 달팽이 요리를 그 친구는 좀 프랑스에 익숙해서 가서 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것이 내가 뭐 왜 이걸 특별한 같이 안 요리 먹었지? 아니다. 네네. 그분한테는 가격도 이제, 별로 안 네네네. 비싸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 그래서 내가
이상우랑 금정현이랑 이런 맛있는 요리들을 못 먹은 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 진짜 눈물이 나네요. 진짜 맛있구나. 그렇구나. 왜 근데 시간이 진짜 네.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저희가 독자 질문들을 또 소화해야 될 시간이 돼서 그 대부 씨라는 분께서 독자님께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이번에 서울과 파리를 걸으며 한 생각들을 엮어 산문집으로 내주셨는데요. 앞으로 걷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또 걸을 때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는지, 평균 걸음수는 얼마나 되는지, 음악을 듣는다면 플레이리스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다. 너무. 걷고 어디를 걸을까요?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써왔거든요. 핸드폰. 써오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그냥 최근에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우 씨가 얘기해서 이상우 소설가 네네. 제지. 그냥 이번 겨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로마랑 아테네를 가고 싶다. 로마랑 아테네 가서 걷고 싶다. 저 안 가봤거든요, 둘 다. 근데 이제 로마는 엄청 유명한 관광지, 최대 관광지죠. 파리랑 거의. 네네. 근데 제가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는 약간 다른 게 책에서도 또 나오는데 이탈리아의 난니 모레티라는 감독의 네네. 영화 네. 한기 씨도 좋아하는 정현 씨도 좋아하고 그 나의 즐거운 일기 네. 거기가 배경이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의 그 배경으로 난니 모레티가 거기서는 근데 이제 베스파를 타고 다니는데 그냥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 정확한 제가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주거지가 있어요. 주거 단지가 약간 외곽에 있는 로마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는 그쪽을 막 다니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걷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때 그 걸을 때 그 영화에서 난니 모레티 영화에서 거기 베스파 타고 이럴 때 깔리는 배경음악이 키스 자렛 네네. 네. 켈른 콘서트. 켈른 콘서트 그 곡이거든요. 그래갖고 하지만 이거를 뭐 플레이리스트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노래도 좋아하고 그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는가 사실 뭐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죠. 아무거나 발이 편하면 되긴 하지만 최근에 네. 하지만 제가 저번 세일 기간에 신발 하나 샀는데 말씀 무슨 얘기를 하지? 근데 이게 이탈리아 브랜드라서 딱 맞는 게 있어요. 이탈리아 구두 브랜드인데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고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신발 신어라. 그렇죠. 역시 정확하네요. 훌륭하네요. 네. 이게 근데 어떻게 정확히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피치네 크리 이거 홍보인가? 상관없겠지? 크리아티브인가? 아티베? 오피치네 크리아테베라는 그런 구두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 이 부츠가 있어요. 척하 부츠. 데저트 부츠라고 혹시 아세요? 데저트 부츠라고 약간 목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갈색 구두인데 근데 세일을 많이 해서 평소에 저라면 살 수 없는 가격의 구두인데 세일을 많이 해서 샀거든요. 근데 구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그래갖고 와 이걸 신고 로마에서 걸으면 좋겠지? 그럼 진짜 빨리 가야겠네요. 진짜. 왜냐면 그 신발이 아직 새 것일 때 가야지 좀 기분이 나는 거잖아요. 그 신발이 나한테 너무 익숙해지고 낡았을 때 가면 또 기분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구두가 점점 나와 하나가 돼야죠. 기대돼요. 길을 들이면 하나가. 근데 진짜 너무 민망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식은땀 오른다. 괜히 얘기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질문은 한긴 씨가 한번. 네. 작가님, 선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작가님들의 인생에서 망했고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때가 있으셨나요?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어떻게 극복하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언젠가요? 정현 씨? 망했고 망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 뭐 이 생각은 뭐 이게- 밤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새벽마다? 이게 제가 책에서 막 이렇게 그쵸, 네 그쵸. 가지로 저 요새 나오죠. 요새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신다고요? 전혀. 이런 망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요새. 예전에는 홍학이 된 사나이 책만 보면 약간 들었는데 유난히 재고가 집에 많거든요. 책이. 한 홍학이 된 사나이. 20권 있어요.
아 진짜요? 집에 다른 책은 거의 없는데. 문학동네에서 네, 나온 문학동네. 문학동네에서 그에 나온 책 중에 제일 안 팔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 프리즘하고 같이. 꼭 프리즘 얘기해야 돼요? 프리즘 아무튼 요새는 그냥 별 생각 안 들더라고요. 망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좋은 현상이겠죠? 좋은 현상. 좋은 현상인 것 네. 같아요. 정지도 작가님 어떠세요? 근데 이거 정확히는 진짜 실제로는 망했는데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잔인하다. 그럴 와. 수도 있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뭐, 근데 진짜 망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다들 보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되게 농담으로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구나. 특히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참 이거 근데 진짜 어려운 이야기라서 짧게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참 특히나 20대 때 저는 10대 후반이랑 20대 때 그스러운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망했다. 난 끝났다. 네. 막 약간 이런 생각 같은 거. 특히 10대 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모범생이었다가 고등학생 올라가면서 공부를 좀 덜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때 그래서 공부에 어느 순간 딱 손을 놨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시험을 못 치잖아요. 처음 시험 못 쳤을 때가 생생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험을 처음으로 못 쳐본 거예요. 고2 때인가? 근데 난 끝났다, 난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왜 그러면 이 10대? 나 이 사람들, 그때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뭔가가. 네. 누가 아니면 어떤 사회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공포감으로 우울감으로 몰아넣었을까? 그냥 단지 시험을 못 친 것뿐인데 학교 시험을 내신이 뭐 망해서 대학을 안 가나? 대학을 원래는 그때는 뭐 아니 그냥 가지 말아야지 생각도 했었고 근데 대학을 가더라도 다른 방법은 세상에 충분히 있고 인생 봤을 때 사실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10대의 나에게 영상 편지 한번. 네, 지도나 괜찮아.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해요. 그래갖고 이 망했다는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무엇이 하게 만들지? 그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정현 씨는 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이 저도 많이 있죠. 어떤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정상성에서 내가 조금 벗어났거나 뒤처지고 있다는 자각이 왔을 때 나는 어떡하지? 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제 뭐 이것도 다 나이 먹어 살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사실 그때 망한 건 아니었고 근데 여전히 이제 마감 시간을 넘긴 새벽 3시쯤이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북토크 망했나요? 어떤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잘했나요? 제가 그래도 말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한기 씨가 화장실 아직 안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별다른 실수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행이네. 근데 약간 또 토크마다 막 다른데 오늘 또 뭔가 다르네요 느낌이. 보통 이렇게 녹화하는 거는 라이브로 많이 하는데 네네. 저는 다 라이브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비대면일 때는. 근데 비대면인데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또 기분이 신기한. 약간 차분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한 것 같아요. 네, 그 뭐 앞에 진짜 이제 대면으로 관객들의 얼굴이 보일 때나 아니면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댓글이 올라올 때 이제 또 고양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재밌는 맞아요. 말들이 나온다거나 뭐 웃는다거나.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약간 차분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햇살도 되게 따뜻하게 내려쬐고. 그러면 이제 그 독자 질문 2개만 더 할까요? 지금 시간이 빠르게? 네. 지금 1시간 딱 뭐 거의 다 하고 됐는데 싶은 얘기 또 뭐 없나 잠깐. 네. 이 센텐스 신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정지훈 작가님과 오한기, 금정현 작가님 모두 후장사실주의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후장사실주의는 세계의 인용이라 말씀해 주셨었는데 본 작품,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니네도 본 사조가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후장사실주의자 모임의 팬으로서 후장사실주의자 모임 내 회합은 잘 되시는지 분열의 불씨는 없는지 여쭙니다. 앞으로도 함께 오랜 동안 좋은 작품 쓰시기 응원합니다. 어때요? 이 작품에도 훌륭하네요. 후장사실주의라는 사조가 포함되어 있나요? 뭐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규칙도 없고 그리고 뭐 스타일도 없고 소위 말하면 이게 일종의 제가 산책 여기서도 글로 쓰긴 했는데 무위의 공동체죠. 네. 뭘 하지 않고 뭘 목표로도 하지 않고 뭐가 없지만 근데 뭔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불씨가 생길 게 없다. 뭘 하질 않으니까 돈 문제도 없고. 돈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돈을 쓰지 않으니까 같이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최고죠. 근데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그런 거 같이 이제 잡지 한번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쉬운 게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은 대체 왜 뭐 모이냐? 아니면 그건 너희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되려면 결과물을 내려면 사실 서로 요구도 하고 뭐 강요도 하고 뭐 규칙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느리지만 어느 순간 뭔가가 나올 수 있다. 뭐가 나와요? 두고 보시면 알겠죠. 그 잡지도 사실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때 덕분에 한기 씨가 홍학이 된 사나이라는 작품도 쓰고 그렇죠. 왜 썼지? 미친 데 있었는데. 진짜 그때 정말 창작력이 폭발할 때였는데 네. 지금도 그렇네요. 폭발하고 있지만 그렇구나. 그런 게 근데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 산책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산책할 때도 갑자기 막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걸을 때 어디 몇 시까지 목적지 시간 이런 게 확실하게 있으면 산책이 좀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없는 게 좋아요. 그게 없는 게 진짜 좋고 다들 근데 그런 시간을 갖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다들 바쁘니까 그런 시간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 근데 여기 되게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지돈 작가님 저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른 분들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약속하는 거, 약간 시간 정하는 거 되게 약간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마감에 맞춰 살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슬픔인 것 같네요. 마감이 없으면 글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그게 슬프잖아요. 하지만 마감이 없어도 글을 쓰긴 하겠죠. 그냥 그래서 그 역설을 어떻게 보면 잘 다룬다? 여기서 근데 뭐가 옳다 그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를테면 작가들 중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진정한 작가는 마감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작가들은 마감이 곧 저거라 글쓰기의 원동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또 사람들은 마감과 관련 없이 진짜 어떤 내적인 충동,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쪽으로 절대 결론 내릴 수 없는 그 역설이 있고 그 역설을 다루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작가는 그 역설을 근데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직업별 수명 중에 글 쓰는 사람 수명이 제일 짧다고. 글 쓰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는다. 근데 그 이야기 들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는 약간 생활이나 모든 게 이도저도 아니라서 그런가? 그때 제일 오래 사는 그게 철학자, 정치인. 철학자 정치인. 정치인이랑 종교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종교인은 확실하잖아요. 어떤 쪽 그 지향이라 그래야 되나 삶에서. 근데 이제 작가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이거를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결론을 딱 잡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작업이나 글이나 텐션이 떨어진다? 뭐 이를테면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노출돼서도 안 되고 이 사이에서 뭔가 이 유동해야 되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이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안 좋은 건가?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이야기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네. 오한기 작가님이 마지막 독자 질문 네. 해주시죠. 종하 벨루시아? 벨루치아? 벨라루치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작가님들은 글을 쓰시기 전 혹시 습관처럼 하시는 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한기 씨는 뭐 드립 커피를 내린다고. 아, 저는 아기가 있고 나서 저는 마치 검객처럼 아기가 없는 시간을 틈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냥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치 같아요, 남은 시간은. 그래서 아기를 보면서 항상 워밍업을 하고 아기가 없는 시간에 글을 번개같이 번개처럼 쓰는 번개처럼. 네, 그런 요새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우와, 게릴라 같네요. 네, 게릴라. 진짜 짱이다. 진짜 너무 멋있네요. 멋있나요? 그렇죠. 네. 그 현실의 제약이 스타일을 만들어줬네요. 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혹시 정지선 작가님의 글을 읽죠. 항상. 그러니까 제가 마감에 늦는 이유는 정지선 작가님 글을 읽다 보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나도 글 써야 되는데 이 책처럼 좀 좋은 글을 쓰고 싶다 하고서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니면 한번 펼치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제 읽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너무 버렸네? 글은 언제 쓰지? 자야겠다. 매체가 대단하시네요. 정말 준비된 멘트. 근데 완벽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네, 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만족스럽네요. 저도 글 쓰기 전에 제 글을 읽어요. 내가 전에 뭐 썼지? 약간 이렇게. 네. 네, 역시 진짜 대작가 나오시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덥다.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작가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정지돈 작가님 이번 책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이 아닌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10만 부만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고민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입으로? 입 밖으로? 신을 믿으신가요? 네, 아무튼 저 할 말 없는데. 아니 오늘 소감 같은 거 없어요? 소감. 네. 너무 그냥 이렇게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제가 바라는 건 보는 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저희는 즐겁고 저희가 아무리 가까워도 사실 이렇게 만나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 그 만날 시간이 기대되고 그런데 근데 정말 우리만 즐겁고 싶진 않거든요. 가끔 저희한테 너희만 즐거우면 네. 그래갖고 이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같이 즐거운 거를 또 이런 거 보고 책 보고 하면서 즐거운 걸 찾는데 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면 예술 작품에서 아니면 작가들끼리 뭐 우정을 쌓건 네네. 작품으로 서로 영감을 주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힘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 예를 들면 저희도 영화 봤을 때 뭐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영화들 친구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 보면 엄청 힘이 나잖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제 책이 나왔는데 그냥 뭔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기에는 사실은 쉬워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네네. 산책이라는 말이 또 편하게 접근하는 거니까 우리 산책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가장 일상적으로 좋을 수 있는 행위고. 근데 또 막상 책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엄청 사실은 좀 빼곡히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읽으면 약간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진짜 산책하듯이 좀 여유를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은 정말 쉽게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고 가볍게 읽으면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반대로
이 책을 되게 깊게 읽으려면은,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야기들을 꼼꼼히 따라가면서 다른 참고 조서들도 약간 좀 같이 곁들여 읽어가면서 읽으려면은 정말 몇 날 며칠 읽어도 굉장히 부족한 책인 것 같아요. 그 좋은 산책로가 늘 그렇잖아요. 그냥 가볍게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가도 좋고, 또 어느 날, 어느 주말 같은 때 이제 한번 걸어가 볼까? 그래서 느릿느릿하게 걷다가 보면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산책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그런 좋은 산책로를 닮은 책이 아닌가. 되게 이거 준비한 멘트 같네요, 방금.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떠올랐고, 네. 평론가는 역시 달라. 어쨌든 종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분 작가님 이제 시청해주신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진짜 좋은 책이고 재밌는 책이고 어떻게 제 생각에는 정재돈 작가님 책 중에 가장 독자들에게 접근이 쉬운 책이니까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기분 좋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많이 걷고 추워지기 전에 여러 산책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두 분 작가님과 함께 책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긴 시간 동안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재돈 작가님, 오한기 작가님, 그리고 금정현이 함께한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 온라인 북토크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